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11기 접수 기간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양도세, 족세 풀렸는데 거래 절벽 해소될까? 대출 규제가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여러 번 나왔죠. 지난 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이미 시작했죠. 다주택자 절세형 매물 일부 나와 남양주 매물 급증,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에 매수세 약해 거래 가뭄 해소의 한계, 다주택자 부담부 증여 기회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체감하기 어떠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작이 이미 됐는데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별게 없으시죠? 왜 그런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 채널을 보면서 그리고 저랑 같이 수업도 들으시고 투자도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난 6, 7개월의 시장, 사실은 작년 9월 달부터니까 9, 10, 11, 12, 1, 2, 3, 4, 5, 9개월입니다. 8개월 정도의 시장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누군가 진실을 감추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여러분에게 원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게 가능했던 시장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있어야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A라는 빵이 있어요. 한 빵이 있는데 굉장히 맛있는 빵인데 이 빵이 어떤 동네에서는 3,000원에 팔리고 어떤 동네에서는 3만 원에 팔려요. 이 빵은 얼마짜리 빵이에요? 모르죠. 모르죠. 3,000원짜리 빵일 수도 있고 3만 원짜리 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거래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3,000원에 100개가 팔렸고 3만 원에 2개가 팔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3만 원에 2개 산 애들이 바본 거예요. 아니면 얘네가 뭔가 한 거거나 3,000원이 시세예요. 거래가 많으면 시세가 점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로 없냐면 여러분 만 건이 넘은 적이 있는 서울시장이 800건대를 찍었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가능한 수치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아무리 2월달이지만 지금도 1000건 초반대입니다. 4월달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래가 이 정도로 없으면 과연 평소 자기 생활로 바쁜 일반인이 8개월 동안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이 될까요? 아니 사실 분석할 필요는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나 모든 시장의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좋은 시장은 뭐냐면 누구나 가격 파악이 용이하고 눈탱이 안 맞고 거래가 편하고 원하는 사람은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필요한 건 공급이 되고 이게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장 보러 왜 가세요? 뭐 보세요. 가격 체크하러 가세요? 아니면 물건 가격 깎으러 가세요? 아니죠. 내가 필요한 물건 재밌게 골라 담고 집에 와서 먹거나 쓰고 그리고 버린 다음에 또 가서 사고 쓰고 버리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시장의 존재 목적은 거래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너무나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없다면 공급이 안 됩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공급하고 국가에서 컨트롤을 했다면 이승만 대통령님 시절부터 처음부터 세팅을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유지에 대한 어떤 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 걸로 스타트했어요. 그때 인정 안 한 곳이 북한이고 인정한 곳이 남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김정은 찬양할 자신 있으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딴 뜻은 없어요. 저는 찬양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자유시장이에요. 부동산은 거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래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아파트 값이 10억이었는데 한 달에 6천, 7천 건씩 서울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요. 10억, 9억 9천, 9억 8천, 9억 7천, 9억 6천. 불만 없으시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불만은 거래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이걸 인정을 하고 시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래가 없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안 보이고 내려가는 것도 안 보이고 특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가 왜 비싸게 팔렸는지 얘가 왜 싸게 팔렸는지 이걸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 간의 사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아니고서는 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습니다. 로얄동 로얄층에 한강이 보입니다. 올 인테리어에다가 굉장히 참 좋은 분이 있어서 공실까지 가능합니다.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아파트 가격이랑 얼마나 하겠어요? 한 46억, 47억 하겠죠 지금. 50억 가까이 부를 겁니다. 그 여기가 있는데 자 다른 건 있는데
다른 데는 비로얄 층에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이게 걸릴 것 같아서 아버지가 사촌 형한테 옮겨 놓으려고요. 종부세를 피하려고. 그럼 얼마에 거래하겠어요? 이걸 세금 때려 맞고 싶어서 45억에 거래하겠어요? 한 35억 이렇게 거래하는 겁니다. 제 말은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거래가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개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을 때는 시세 파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난 8개월의 시장은 파악이 어려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똑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장은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수도권 시장은 하락한 적이 없어요. 저는 KB와 실거래가를 믿습니다. 거래량이 적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조정받았던 적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 것도 있고 안 팔리고 전세 안 나간 거 전부 다 알고 있고 싹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평균을 봤을 때 하락한 적은 없어요. 전체가 계속 이렇게 하락한 적은 없어요. 산발적으로 왔다 갔다 했죠. 하락했던 지역은 제 기족의 세종은 계속 하락했고 대전이 하락으로 전환됐었고 대구가 하락을 했었고 안양이나 과천이 입주가 있을 때 하락했었고 입주가 있는 곳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다 하락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시장 그래프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8개월 동안 시장은 하락한 적이 없어요. 상승력은 굉장히 줄었고 시장은 위축이 됐고 거래는 안 되고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며 거래가 모든 것들이 위축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다룬 것처럼 폭락하고 몇 억이 꺾이고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있어도 시장이 그렇게 하락했던 건 팩트가 아닙니다. 상승률이 낮아졌다가 반등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주요 지역은 1월 달에 시작을 했고 주요 지역이 아닌 곳은 2, 3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원체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억이 낮은 매물이 팔렸다. 왜?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어느 지역에 매물이 쌓였다. 매물이 몇 프로가 늘어났다. 전세가 몇 달 동안 안 나갔다. 전세 가격이 지난 고가 대비 몇 억이 빠졌다. 3중 가격인걸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파악이 어렵고 개인성이 강한 것. 그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반인도 공부를 해야 볼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양도세 족쇄가 풀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시죠? 왜냐면 시장 자체가 엉망이거든요. 거래가 있어야 뭐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거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매물이 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귀신같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거래가 되면서 방향성이 틀어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거래가 꽉 막혀 있는데 얘네가 매물을 내놓던 안 내놓던 상관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기산일 6월 1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못 팔 사람들은 양도세를 껴야 되거든요. 부담부 증여라고 부담부 증여, 부담까지 같이 넘기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를 넘기면은 그 전세가 껴있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가 중과세가 유예가 됐으니까 지금 돈이 좀 있는 분들이나 증여를 망설였던 분들은 이 부담부 증여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종부세 때려 맞을 거 가격을 높여버리거나 아니면 부담부 증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일부 매물로 나와 있지만 팔리지 않고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긴 했는데 겉돌고 있는 거예요, 이 효과가. 시장이 그 정도로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뭔가 원칙이 나와도 반응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지금 이 와중에 수개월 동안 신고가는 계속 찍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4구 아니면 용산 이런 곳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처음 보는 시장이에요. 게다가 뭐가 있습니까? 2020년도 8월 달에 계약갱신권 수도권의 사용률이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서울은 77%. 그럼 뭐예요? 10명의 세입자분들 중에서 7명은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할 필요도 없죠. 집을 보러 나오지도 않죠. 게다가 그 집은 나오지도 않죠. 그럼 신규 세입자는 집을 구할 데가 없죠. 그럼 월세로 가죠. 그럼 월세가 폭등하는데 월세가 그래프는 또 없어요. 근데 서울 집은 또 개별성이 강하니까 싸게 팔렸다가 비싸게 팔렸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건 맞아요, 여러분. 서울 외곽이랑 경기도랑 인천권, 수도권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저가 거래가 꽤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지 않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연히 따지면 반등은 있었고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었을 뿐이죠. 시장은 제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맞다고 우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전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정도의 시장 위축과 이 정도로 느린 시장은 제가 사실은 본 적이 없거든요. 하락 중에도 이러진 않았어요. 제 말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동네 부동산 중개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중개하신 이래로 이런 적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제 사장님들 중에서 80% 이상은 이런 적은 처음 봤다고 말씀하세요. 20%는 왜 안 그러냐면은 지역별로 달라요. 지방은 이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지역은 이렇지 않아요. 지방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10명한테 물어보면 2명 정도는 뭐 그래도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방장은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파악은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개인 맞춤,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기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저는 응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